111페이지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 70번 문제는요, 이 약이 뭐냐면은요, 옆에서 상품명부터 보면은, 대웅 졸레드론산 주사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골다공증 환자한테 주는 치료제고요. 이 치료제는 옛날에 파마드로에이트라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를 하게끔 만든 약입니다. 자, 이 약에서요. 우선은 기존 유사 효능 효과 주사제 파미드로네이트 등에 의해서 불응성, 잘 듣지가 않는다, 부작용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한테 인정이 되는데요. 우선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중심골이요.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 그래서 보기 2번에 지금 마이너스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량적 전사나 골밀도 검사에서는 80m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질이 확인되는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골다공증 환자인 경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을 확인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이다 라고 가는 거죠.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 네, 고혈압 약제 일반 원칙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에서요. 조금 바꿔주래요. 1번에 mm이 아니라 밀리미터 hg죠. 그래서 m으로 다 바꿔줘라. 이렇게 오타 수정해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혈압 약제의 일반 원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고혈압은요. 우리가 약제를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수축기 혈압 120, 80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압이라는 걸 유지를 할 때 120에 80을 유지를 하도록 해요. 120에 80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요. 고혈압 전 단계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바로 약물 치료를 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부터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140에서 90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를 한다. 자, 우리 혈압이요. 140에서 90이 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없어요. 뭐 가족력이라든지 나이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생활습관 개선. 짠 음식 먹지 않고요. 식생활 개선하고요. 운동요법 쓰고요. 이런 걸로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혈압을 조절을 해라. 왜?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에요. 생활습관 개선보다는 약제를 우선 투여한다? 이건 잘못된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혈압강화제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한 종씩부터 투여를 합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종류를 병합하지 않아요. 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종부터 투여를 한다.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축기 혈압이 160, 10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으면 두 가지 요법을 쓰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에 처음부터 두 종으로 투여는 안 돼요. 1종부터 되고요. 그렇지만 160에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요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기 3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혈압 강화제를 투여해도 수축기 혈압이 140, 90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 강화제를 한 종씩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제를 추가를 할 때는요. 언제나 한 가지 종류씩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서요. 어떤 약을 먹었더니 어떤 A라는 기전을 A의 기전에 속하는 약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없으면 B 기전을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 예방도 하면서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1차 시 요양급여 기준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에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88번 문제 봤더니요. 요거는 복강경화 내시경 수술이다 라고 하면요. 배가 있을 때요. 복강경.
구멍을 뚫어요. 배꼽 주변으로 해서요. 5개의 구멍을 뚫어서요. 뭐 내시경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우리 조직을 자르는 기구가 들어갈 거고요. 조직 배출구 이제 잘랐어요. 그러면 빼내는 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구멍을 뚫어서, 구멍이라고 해봤자 크기가 크지 않아요. 이 구멍을 뚫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살 같은 경우에는요, 구멍을 뚫더라도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나사 같은 걸 하나 박아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요. 요 사이로 내시경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나사, 연결 기구를 꽂는데 이걸 이제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트로이카가 각각 필요할 거예요. 이걸 들어가지가 않으면 살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 치료 재료 비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관열적 수술에 비해 입원 기간 단축, 약제 절감, 동통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복강경화 내시경 수술을 해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관절경을 한다.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관절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서 보면은 관절경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금액이 조금씩 이제 가장 비싼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요 내용이 여기 나오면서 이쪽에 볼게요.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 조직배출기구, 투관침,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 개창기구, 절삭기, 이런 것들은요. 치료재료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실구입가. 여기에서 나오는 실구입가대로 다 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 배출기구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고르시기 쉬울 거예요. 1번 정확하게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얘기를 해줬고요. 2번에 결찰 재료대, 이렇게 뭐예요? 이제 어딘가를 잘랐으면 묶어주는 결찰 재료대 실구입가로 산정이 되고요. 여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파우치, 조직 배출기구 가능하고요. 투관침, 트로이카, 실구입가로 산정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고시에서 다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19페이지에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98번 문제를 봤더니요. PTA 시술 없이 1차적으로 기타의 혈관용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 적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PTA 시술 없이, PTA라고 하면은요, 이제 퍼큐타니우스를 통해서요, 트랜스 엔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 경유를 해서 혈관 이제 엔지오플라스티에서 혈관 성형술이죠. 혈관 성형술이 없이 1차적으로 기타 혈관용 스텐트를 삽입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급여 기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술 없이요, 스텐트를 삽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혈관이 많이 폐색이 되어 있을 때, 혈관이 많이 막혀져 있다. 이럴 때 스텐트를 급여를 인정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요, 혈관이 완전하게 폐색이 되어 있다. 당연히 혈관이 완전 폐색이 되어 있다. 자,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혈관 완전 폐색되어 있다. 이거 보기 1번에 나오고 있고요. 광범위 석회화 병변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광범위하게요. 곧 있으면 막힐 수 있을 정도로 석회화로 변화되어져 있다. 이때도 이제 스텐트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대칭적으로 혈관 표층에 스테노시스가 심한 내경이 70% 이상, 여기서 봤더니요. 협착이 되어 있는데요. 심한 내경이 70%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 비대칭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스텐트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cm 이상의 협착이에요. 근데 우리 보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2.5cm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긴 하다. 그쵸? 이렇게 되게 그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3cm 이상의 협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9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1페이지에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103번 문제를 보면은요, 앵커버액 등의 인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요, 경구 영양 섭취가 불충분하지 않거나 경구 영양 시 소화기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그리고 정맥 영양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가 소화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 필요한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고칼로리 수액의 적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에 광범위 열상이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요, 투여한 경우에는 또 요양급여를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100대 100 본인 부담으로 내게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기 3번에서요. 크론병 환자는요. 2번 환자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외래 환자 안 돼요. 우리가 크론병 환자들도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요런 영양요법이 필요한데요. 외래 환자한테는 안 되고요. 입원을 해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1쪽에 104번 문제 같이 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보기를 봤더니요. 여러분들 책에서 봤더니 뭐 1주, 2주, 3주, 4주, 5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의식이 극히 저하된 급성기 중증의 뇌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뇌 대사 제제 및 뇌순환계 용량 주사제의 인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기간을 이제 보는 거죠. 의식이 극히 저하된 급성의 중증의 뇌병증 환자한테 뇌순환계 용제를 쓴다. 이거 급여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3주 범위에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번의 답 3번인 거죠. 자, 122페이지 1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제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투여 시 1회 최대 처방 허용 일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며칠까지 처방을 할 수 있는지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약물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약성 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암성 통증에 대해서 제 일자를 정해주고 있고요. 요게 봤더니요. 이렇게 펜타닐 패치제는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변성 통증, 망성 췌장염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요게 봤더니 펜타닐 패치제제는 3일당 37.5 유지 아워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정도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투여 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7페이지에 1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의 급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출액이 많은 신부 2도 화상의 경우에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급여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런 삼출액이 많은 신부, 몸에 깊숙한 2도 이상 화상인데요, 체표 면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주 단위의 4개, 일주에 4개까지 인정이 되면서 4주간 인정이 되고요, 20% 이상인 경우에는 실사용량이 되는데 4주간 인정이 됩니다. 자,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5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4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포성 표피 박리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요때는 실사용량 이렇게 돼서요. 요것도 보기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 단위 4개 4주간 인정을 해서요. 여기서도 이제 보기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포성 표피 박리증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 밑에서요. 실사용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기 1번이 틀린 얘기이죠. 128페이지 126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요. 또 심사 기준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혈관 봉합용 클립을 혈관 보관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 개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 봉합용, 혈관을 묶는 거예요. 이럴 때 클립을 통해서 묶는데 이런 클립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개수로 옳은 것은 심사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6호에 관열적 수술용 클립, 혈관 결찰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혈관 및 경막 봉합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사용 개수입니다.
자, 혈관의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혈관당 2개까지, 혈관에 사용한 경우 혈관당 2개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에서 혈관당 2개까지 하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표재성 대퇴동맥 스텐트 편측당 3개, 혈관용 봉합용 클립 혈관당 2개 이렇게 됩니다. 128페이지의 1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오타 수정 먼저 할게요. 폐가 아니라 폐로 고쳐주시고요. 자, 경구용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 시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주 간단해요. 경구약 안 돼요. 인터페론만 인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요. 간질환 환자의 주사제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론만 우선은 인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고위험군의 한 가지 이상, 이게 뭐예요? 고관절 전체를 다 치환을 했어요. 고관절을 바꿨습니다. 환자 중 고위험군의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정맥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다리에 있는 정맥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리바로사반이라는 경구제 자렐톨정을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위험군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고위험군으로. 그럼 고위험군이 뭐냐? 자,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데요.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한테 정맥 혈전 색전증 예방으로 요양급여가 되는데요. 이런 고위험군 환자 있잖아요. 근데 고위험군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비만인 경우에 이제 혈전 색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비만인 경우, 또 에스트로겐 치료를 하는 경우, 하지정맥류 있는 환자, 고령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장기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우려성, 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화학요법, 그러니까 항암제 쓰는 경우, 중증 감염증, 정맥혈전 색전증에 과거력이 있는 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140번에 보기 2번에 간질환 환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1번, 3번, 4번, 5번은 다 여기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136페이지 157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도카인 주사제, 휴온스 리도카인 연산염 수화물 주사, 요양급여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언제 사용이 되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허가사항 효능 효과에 따라 급여를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 또는 건초내에 주입한다. 보기 1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번에서는요.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을 고르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신경차단술 요거 보기 3번에 신경블락에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경 검사 시 마취 목적으로 사용한 겔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리도카인 주사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보기 4번에 나와 있고요. 방광경 검사 시 마취 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 주사의 약값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거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을 고르는 건 쉽죠. 2번에 단독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같이 타약제와 병용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 138페이지 16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번에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액입니다. 신생아 액이에요. 미니 볼륨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니 볼륨 익스텐션이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주는 수액의 양을 줄여서 줄 수 있는
수액 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급여 기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7호에 나와 있고요. 미니 볼륨 익스텐션은 약제 투여 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을 예방하는 목적이다. 신생아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3kg에서 4kg 사이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수액량이 과다 공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게 주는데 어떨 때 요거를 사용할 수 있냐? 정맥 내 점적 주사라고 해서 수액 주사를 맞는다. 또는 15-다에 있는 정맥 내 점적 주사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하 근육 주사. 여러분들이 생각해도요. 미니 볼륨 익스텐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액 주사다. 수액의 양이 과다 공급되는 걸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 주사, 근육 주사는 수액 주사가 아니죠. 정맥 내 일시 주사도 한 번에 놓고 끝내는 주사, 동맥 주사도 마찬가지 생물학적 제제 주사. 자, 정맥 내 점적 주사가 이렇게 큰 병으로 생긴 수액, 병 아니면 봉지, 비닐팩으로 생겨 있죠? 이런 거를요, 한 번에 맞는 게 아니라 500ml, 1000ml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뭐 1분에 몇 방울 떨어져라 이렇게 처방하는 수액 주사를 얘기를 합니다. 신생아실에서 미니 볼륨 익스텐션을 사용한 경우 급여 기준은 당연히 정맥 내 점적 주사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적은 양의 약을 넣는 거는요, 그 아이에 맞춰서 한 번에 놓는 주사이기 때문에 양을 처음부터 줄여서 들어가야 되지만 정맥 내 점적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우리 환자한테 달아놓고서는 이렇게 들어가게끔 주사가 주입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 공급되는 것을 막아주는 미니 볼륨 익스텐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관절 부위, 인대 등을 재건을 합니다. 이때 슈처, 앵커, 봉합, 나사못의 인정 개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요. 관절의 크기에 따라서 개수가 다를 거예요. 견관절은 6개, 복합이면 8개까지 된다. 주관절, 수관절, 완관절, 족관절, 고관절 2개, 한 중간 사이즈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2개. 제일 작은 거 뭐예요? 우리가 지관절, 손가락 관절은요, 손가락, 발가락 관절은요, 1개가 인정이 됩니다. 요거 3번에 2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1개가 정답인 거죠. 자, 1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용 항혈전제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 동맥성 질환의 병용요법의 급여 인정 기준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얘네들을요, 2개의 약제를 병용을 하고 싶다. 이때 언제 기간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보면은요,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11년 이내니까 12개월 이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개월 이내.